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동시효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0.95%, 0.92%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죠. 개인이 4,582억을 받았다. S&P 다우 나스닥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 그게 크게 폭락을 했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0.68%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다시 또 붙었어요. 근데 이 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개인의 매수들은 이게 일반 개인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와 연관된 만약에 중국계 자본인지 뭐 그런 개인들, 제 주위에서는 돈 싸들고 매수를 하는 큰 손분들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질을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장에 타겟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상점의 주인이 중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만 거주를 하면 증권사, 개인 증권 계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라는 부분들, 이게 과연 진짜 순수한 동학개미인지 내지는 그러면서도 신용은 엄청나게 쓰고 있죠. 17조가 넘는, 아마 금일로 따졌을 때는 17조가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개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 만약에 밝혀진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증권사의 수익은 개인들에게 신용을 많이 쓰게끔 하고 그 신용에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나는가,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용을 쓰게끔 해주는 증권사와 여러분들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레이더에 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이 종료가 됐고요. 코스피 1% 조금 넘게 빠졌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가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31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다 라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역시도 가두리를 쳐놓은 상태고, 개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권에 들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31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개인과 외국인이 전혀 다른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과 외국인의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주식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롤오버를 정하느냐 아니면 청산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롤오버라는 거는 다음 월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추세가 좋다라고 했을 때, 속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월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이 이제는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하면 뭐 컨버전이라든지 리버셜이라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청산을 하는 게 있어요. 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월물을 정리를 하고 다음 월물은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내지는 새로운 포지션을 잡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롤오버보다는 청산 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1% 가까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는 부분이 있죠. 다시 흐르는 부분들, 후반부에 다시 흐르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올렸던 주체가 뭐 일반적인 주체가 아니라 손정희 씨가 뭐 주식 콜옵션에 대한 상당한 베팅을 했고, 헤지펀드가 그 주식 콜옵션을 만약에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행사를 시키면서 그 주식으로 대갚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봤던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수를 벼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 정통 IB 쪽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의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가 그렇게 베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미국 투자은행들은 손정희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손정희라는 인물은
나스닥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전 세계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다가도 많이 투자를 해요. 미국인 입장, 유태인 입장에서는 손정희 씨는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몰라요. 미국의 정통 투자은행들, 유럽계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도 손정희라는 인물, 본인이 투자은행도 아니고 기업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중국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상황이 이 투자은행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보는지를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신용 잔고가 17조로 넘어갔는데 순수 개인일지 아니면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는 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한탕 먹고 튀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동학개미라는 이걸 붙이고 있긴 한데 동학개미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성격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시장 자체를 믿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의 계좌만 믿으십시오. 때문에 누구도 믿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부분들이 위험해요. 시장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했을 때 그 쏠리는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게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